안녕하세요, 튜닝 초보입니다. 오늘은 요즘 같은 장마철에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잘 동작하는지, 아니면 어떤 바보짓으로 운전자를 불안하게 할지, 어떤 규칙 및 알고리즘으로 오토파일럿이 동작하는지 차량의 움직임을 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장마철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비가 와도 와이퍼를 잘 쓰지 않았습니다. 현재 조수석에 달린 카메라의 위치에는 보시는 영상과 같이 차선이 그나마 잘 보이는 편입니다. 그럼 실제 운전자의 시선에서 바라보면 대략 이런 느낌이겠죠? 차선은 희미하게 보이고 실제 노면 상태가 어떤지 분간이 잘 안됩니다. 희미한 차선과 앞차의 미등 불빛만 보고 쫓아가게 되죠. 운전을 하면서 내가 가는 길이 안전하다라는 확신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튜닝 차와! 그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질 때 오토파일럿은 과연 잘 동작할까요? 당연히도 당연하게 잘 동작하죠. 왜일까요? 현대자동차 저널에서 발췌한 자료를 같이 보시죠. 테슬라 이야기인데 자율주행은 3단계를 거칩니다. 인지, 판단, 제어. 자율주행의 시작이 되는 인지 부분에 문제가 없어야 제대로 된 자율주행이 가능하겠죠. 그럼에도 테슬라 모델 3 오토파일럿을 수행하기 위해 인지를 담당하는 장치는 무엇이 있는지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테슬라 모델 3 사용자 설명서에 담겨있는 오토파일럿 소개 부분입니다. 네모로 표시한 것이 카메라의 위치고요. 휀더, B필러, 실내 거울 쪽에 위치한 대시캠, 그리고 트렁크의 후방 카메라까지 총 8개가 차의 외부를 바라보고 있고 실내를 바라보는 한 개의 카메라가 더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 3의 99.9% 정말 만족을 하는데 이 카메라 하나 때문에 차에서 중요한 일을 못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다들 차에서 중요한 일 하나쯤은 하시잖아요. 뭐 비밀 통장을 숨겨 놓으신다든지 뭐 그렇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2번, 4번이 측면을 보는 카메라고요. 그리고 13번이 후방 카메라 위치죠. 대시캠은 총 3개의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고 각각 협각, 메인, 광각 카메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각 카메라는 말 그대로 각도가 좁은 카메라예요. 대신 보는 거리가 멀죠. 최대 250m까지. 그리고 메인 카메라, 가장 많은 용도로 사용되며 150m까지 볼 수 있는 카메라입니다. 마지막이 광각 카메라, 120도 각도로 60m까지 볼 수 있죠. 이 3개의 카메라가 상호 보완하면서 물체를 판단하고 거리를 재고 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차량을 가속하고 감속하고 할 수 있는 거죠. 좋은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면 서로 의존하면서 서로 보완하면서 살잖아요. 그런 경우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고 네가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하고. 매일 내가 설거지를 하는 이유가 이거였나? 갑자기 막 화가 나네요. 뭐야? 어쨌든. 그리고 B필러 카메라, 휀더 카메라 이 두 종류의 카메라는 측후면을 넓게 봐줍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까지. 거기에 날씨가 좋지 않아도 앞에 물체가 있어도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레이더가 달려있죠. 설명 보시면 차량은 하부까지 통과하여 앞에 차뿐만이 아니라 앞차의 앞차, 앞차의 앞차의 앞차, 앞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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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차까지 또 존재 유무를 판단할 수 있죠. 이거 진짜 쩔죠. 이 영상에서는 제 앞차 모하비를 추적하고 있죠. 근데 모하비 앞쪽에 차가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지금 모델 3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측 차선을 보시면 저는 차가 몇 대 보이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몇 대를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배 끝에까지. 신기하죠? 카메라로 얻어낸 아주 일부, 차량의 일부 부분만 보일 텐데 그 정보와 그리고 레이더 정보를 활용해서 저게 차다, 그리고 세단이다, 아니면 뭐 봉고차다, 봉고차, 트럭이다, 아니 버스다 판단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12개의 초음파 센서까지. 초음파는 근거리에 사물이 있을 때 거리를 알려주고 가까이 오면 경고 및 회피까지 하게 해줍니다. 정리해보면 1개의 레이더, 8개의 카메라, 12개의 초음파 센서로 오토파일럿 기능을 작동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레이더, 카메라, 초음파 센서들의 정보를 종합하여 활용하고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지 간단히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선 내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이라고 해서 줄여서 NOA라고 부르는 기능인데요. 내비의 목적지를 찍어 놓으면 이제 알아서 램프로 빠지고 그리고 다시 합류하는 이런 과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한테 차가 오게 하는 서먼, 그리고 자동 주차해주는 오토파크, 이거는 많이들 보셨죠? 그리고 자동 차선 변경. 기깔나죠? 딱 점선으로 변할 때 바로 차선을 바꾸네요. 앞에 보셨던 서몬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스마트 서몬이라 그래서 운전자가 소환하는 곳까지 요 소환수가 가게 되죠. 핸드폰 어플에서 Come to me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외부에서 보면 이런 느낌일 거고요. 차가 멀리 주차되어 있다가 나한테 와라 누르면 로봇 청소기처럼 주변을 읽어서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고 오게 됩니다. 이런 하드웨어를 가진 채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질 때 오토파일럿의 동작 여부 및 이상 상태를 확인해 봅시다. 우선 비가 와도 오토파일럿 작동은 전혀 문제가 없네요. 그럼 유지가 잘 될까요? 저만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카메라 이 님들도 키 8개가 외부를 보고 있다고 했죠. 사람으로 따지면 8명이 앞도 안 보이는 이 상황에서 모두 문제없이 잘 동작하고 있을까? 인지를 잘 하고 있을까? 카메라가 무언가로 가려지면 사람과 마찬가지로 시야가 불량하다고 느끼는 건 오토파일럿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카메라가 가려졌다는 메시지 경고도 띄우기도 하죠. 하지만 비 오는 건 오토파일럿을 방해할 수 있을 요소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카메라의 위치 및 특성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카메라는 운전자의 눈높이보다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 헤드라이트 빛이 반사된 차선을 더 밝게, 차선이 아닌 곳은 좀 더 어둡게 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눈보다 차선을 더 잘 읽어냅니다. 카메라로 밤에 사진을 찍어보시면 밝은 쪽만 환하게, 어두운 곳은 거의 안 보이게 나오는 원리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보다 차선을 더 밝게 읽어내는 것 같아요. 실제로 영상 찍은 거 보면 저는 잘 안 보였던 차선을 잘 보이게 녹화해놨군요. 칭찬해! 그럼 비가 이렇게 올 때 오토파일럿은 얼마나 잘 유지될까? 비가 안 오는 날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차가 막혀 퇴근길이 제가 2-3시간이 걸리는 일이 있었는데도 제가 부득이하게 오토파일럿을 해제해야 할 상황이 아니면 오토파일럿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 말은 그만큼 잘 보고 잘 판단하고 잘 제어하는 거겠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오토파일럿이 판단하는지 판단의 영역을 실제 차량의 디스플레이 정보를 보고 저희가 한번 유추를 해보죠. 튜닝 차와. 이 규칙은 제가 출고 3달째 15,000km를 타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동작한다 라고 판단했던 부분이므로 틀린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테슬라 자동차는 추적자입니다. 나와 같은 차선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가장 가까운 차를 추적합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면 가장 가까이 있는 같은 차로의 차를 포커싱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약간 어두운 색으로 표시됩니다. 앞차가 가면 따라가고 서면 같이 서는 방식으로 앞차를 추적하게 됩니다. 당연히 앞에 있는 차가 차선을 바꾸게 되면 그 다음에 있던 저의 앞차가 제가 추적하는 차가 되는 거죠. 두 번째, 가상의 차선을 그리려고 노력한다. 내 차를 기준으로 가상의 차선을 그립니다. 실제 차선이 존재한다면 카메라로 읽어드린 차선과 가상으로 그려낸 차선을 일치시켜 아주 안정적으로 차선을 추적하죠. 하지만 차선이 없는 구간에서는 가상의 차선을 그리되 많은 고민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차선을 찾는 것이기도 하고 가상의 차선을 그리려고 시도하는 것이기도 하죠. 차선이 이거 보시는 바와 같이 춤을 춥니다. 세 번째, 초음파 센서를 통해 얻은 주변 사물 정보. 12개의 초음파 센서는 옆 차선에 차량이 있는지 아니면 1차로 주행 중에 가드레일에 가깝지 않은지 옆 차로 차량이 선을 넘지는 않는지 등을 판단하여 오토파일럿을 사용하게 됩니다. 기둥까지 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그리고 뒷벽면까지 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초음파 센서를 통해 거리를 표시해주고 있죠. 센티미터까지 정확하게. 네 번째, 이 정보들을 조합한다. 비가 오더라도 오토파일럿이 문제없이 잘 가는 이유는 한 가지 센서나 카메라에 의존하지 않고
입력된 여러 정보를 조합한다는 점입니다. 사람의 두 눈을 전방을 주시하는 두 개의 카메라라고 한다면 사람은 이 카메라를 활용하여 측면도 봐야 되고 정면도 봐야 되고 후방 거울을 통해 후면도 봐야 되죠. 하지만 오토파일럿은 1개의 레이더, 8개의 카메라, 12개의 초음파 센서를 통해 1초에 2300번 프레임을 계산하죠. 당연히 사람보다 더 잘할 수밖에 없겠죠.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을 요약해드리면 협각, 광각, 메인 카메라로 전방의 정보를 수집하고 레이더로 카메라가 보고 있는 사물이 AI가 판단한 것과 일치하는 사물인지를 판단하고 거리는 또 얼마인지 계산을 하게 되죠. 또 앞차의 유무, 카메라로 읽어드린 차선의 정보, 앞차 기준으로 가상 차선, 옆 차선 자동차 및 가드레일의 유무 등등 조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 판단을 근거로 현재 차로에서 안전한 상태로 주행 가능하도록 차량을 제어하는 거죠. 오토파일럿이 비 오는 날도 안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준비했던 영상입니다. 저는 이제 입덕 3달째인 테슬라 빠니까요. 허나 아무리 오토파일럿이 잘해준다고 한들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오작동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언제나 전방 주시하며 차가 바보짓 하는 걸 커버해 주셔야 한다는 거 명심해 주십시오. 차가 다 해주진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엔 더 재미있는 테슬라 모델 3 튜닝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